그래서 B타입을 오늘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B타입은 뭐냐면요. B타입은 똑같아요. 팔매예요. 팔매 사양기류로 넘치는 벌인데 이 벌을 가지고 축수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언제까지? 예, 똑같은 월동 먹이가 끝나는 기간까지 먹이를 주지 않고 계속 벌을 키우는 패턴입니다. 예, 그게 B 패턴이 B 타입. 다른 분이 10월 중순에서 20일까지 9월 중순부터 요 기간 동안에 월동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육아 소비가 하나도 없게끔 만드는 요 과정을 100% 생략하자라는 거예요. 생략해서 이때까지 뭐를 하는 거예요? 아, 육아 기간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뭐를 해요? 아, 격왕농 있죠? 격왕농. 격왕농을 이용해서 여왕벌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예, 여왕벌을 가둬요. 예, 기존에 월동 준비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먹이를 주고 10일 후에 마지막 축수 작업을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 축수 작업으로 5매라고 하는 매수를 월동 매수로 완전히 준비하는 기준이었었는데 이 벌은요, 육아 기간까지 소비 전환 작업해가면서 키우면 벌이 꽉 차서 소문 앞에 이렇게 뭉칠 만큼 대단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가상이에요, 가상. 예, 가상을 올려서라도 그러면 벌이 좋으니까 계상 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6매, 5매, 6매, 6매 이렇게 해서 계상을 올려서라도 단상에서는 소비를 빼서 벌이 좋아지니까 계속 사양기들로 덧집을 짓거나 소비 우위로 덧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덧집을 짓는다고 해서 소비를 더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이 매수 그대로를 유지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8장을 6장으로 빼서 먹이를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간은 8장 그대로를 키우되 뭐를 하자는 거예요? 요거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장이라는 벌을 이 가장자리 소비를 가운데로 옮겨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소비를 어떤 소비로? 완전히 막은 봉충 소비를 1번 자리와 8번 자리로 옮겨주고 가장자리 있었던 먹이가 채워진 소비를 가운데 산란 소비 사이로 껴주는 작업을 10일에 한 번씩 합니다. 이 작업이 무슨 작업이에요? 소비 전환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하면은요, 벌이 8장 전체가 육아 소비가 되면서 벌은 벌대로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열흘에 한 번씩이니까 3번 정도 많으면 5번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먹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먹이를 줘야 돼요? 아까처럼 새끼를 키우는 용도로 자극사양으로만 벌을 키웁니다. 5일 간격으로 소비 매수 호불호만 줘도 벌이 잘 커요. 5일 간격으로 8홉씩만 주는 거예요. 8홉씩. 월동먹이 줄 때는 16홉을 줬던 벌인데 5일 간격으로 소비 매수 호불호만 줘가면서 한 달을 키워놓고 나면요, 엄청나게 좋은 벌이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격왕농이 있죠? 왕을 가두는데 일벌이 드나들을 수 있는
격왕농으로 왕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두기 전에 요때 하는 거예요. 요때 가두기 전에 요 무렵에 1차 뭐를 해야 돼요? 응애약을 칩니다. 응애약품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15일이에요. 15일. 15일 후에 여왕벌을 풀어줍니다. 풀어줄 때 요때 2차 응애약 처리를 하고요. 15일 만에 풀어주면 가둘 때 산란했었던 육아봉판이 적어도 2장 내지 석 장이 봉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며칠 후에 7일 후에 예, 7일 후 요때 응애약품 처리 3차 정도를 합니다. 그러면 7일 후가 되면은요, 요때가 10월 20일경이라고 한다면 10월 27일경 요때 진디기약을 하고 해주는 작업이 또 있어요. 요때 뭐를 해야죠? 이때 해주는 작업이, 그 통에 있는 소비는 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새끼가 하나도 안 들어있는 공소비밖에 없습니다. 그 소비를 몽땅 먹이 소비와 교환해 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때 해주는 작업이 뭐예요? 저밀 소비와 맛 교환해 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소비 배열이라는 작업이 요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몇 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8장 전체가요. 배열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벌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축수 작업 할 수도 없습니다. 벌이 꽉 차 있어서. 8장이 월동 소비가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몇 장으로 줄여서 키우는 거예요? 봄벌 깨울 때? 몇 장 정도 될 것 같아요? 봄벌 깨우기 할 때는요, 8장 중에 적어도 2장 정도만 빼면은요, 한 6매 정도로 다시 봄벌 깨우기를 하면서 키우는데, 마치 계상을 내려서 키운 것과 같은 효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준비해야 돼요? 먹이장. 언제 거를 준비해야죠? 여름에 계상해서 먹이 소비를 생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여름에 설탕물을 주어서 월동 먹이로 저장된 그 소비가 봄에 새끼를 키울 때 써먹었을 때 하고, 아까 9월 중순서부터 10월 중순까지 요 기간에 설탕물을 주어서 월동 먹이로 저장된 먹이 소비와 완전히 다릅니다. 여름에 먹이 소비를 주어서 봄에 깨울 때 거기에 있는 식량을 샘플을 떠서 검사를 하면은요, 그 꿀은 합격이 돼요, 합격. 근데 가을에 월동 먹이로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열심히 저장하게끔 만든 월동 먹이는 그 이듬해 샘플을 떠서 검사를 해보면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새끼 키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이 새끼를 키우더라도 완전 식품화되어 있는, 완전히 전화된 식량으로 새끼를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방향으로, 더군다나 새끼 키우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비중을 적어도 70%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상기후에 적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B타입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B타입에 대한 마무리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응애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진디기를 그간에 잘 안 잡혔었던 진디기도 요 기간에 잡으면은요, 정말로 성과가 대단합니다.
아무리 진디기약을 열심히 해도 나중에 또 다른 약으로 썼더니 새빨갛게 떨어지더라. 예,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새끼가 나오고 나서 1차, 2차, 3차까지만 하면 예, 진디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 정도로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기간을 꼭 지키셔야 되는 거죠. 1차와 2차, 3차까지 지키고 저밀 소비로 소비 배열하고 나서 육매로 월동 들어가는데 월동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까지는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혹시 궁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사진 찍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나중에 메모해가면서 벌을 키우시면서 생각하시면 복습이 되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육매라고 하는 벌을 월동이 들어가는 내부 포장만 잠깐 설명드리고 C타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벌통 안에 벽면에 뭐가 있어요? 네, 보온판. 은박 보온재를 끼면 은박지를 낀다고 보고요. 은박 보온재가 있죠? 은박 보온재. 은박 보온재를 끼고 그 다음에 뭐를 껴요? 예, 격리판. 여기다가 격리판을 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벌을 이제 바로 붙이는 거죠. 벌이 몇 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비가 끝나는 자리에 뭐를 껴야죠? 사양기가 좋은 거예요? 격리판이 좋은 거예요? 격리판이 좋다, 사양기가 좋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벌을 키워보면 격리판보다 사양기가 좋죠? 왜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를 알아야 무슨 기술이라 그랬어요? 예, 원리 기술입니다. 사양기를 마지막에 꼈을 때 격리판보다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셔봐. 네? 월동 먹이가 끝난 상태에서 배열하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자리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격리판으로 막을 것이냐 사양기로 마지막을 대줄 것이냐에 그 차이점이 있다면 격리판은 격리시키는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사양기는 따뜻한 공기를 그 안에 모아주는 보온통과 같은 역할을 해요. 만약에 벌이 날씨가 좋아서 벌이 사양기 뒤로 넘치는 것은 격리판은 더 많이 넘치고 사양기가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사양기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넘치는 벌이 뒤로 넘치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공기를 보관하는 창고처럼 활용을 하고 그것이 아니면 벌통 안에 습기를 몰아내는 공간으로서도 활용을 하는 게 사양기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월동 나고 나면 격리판이기보단 사양기를 대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사양기를 대고 나서 뭐를 또 대야 돼요? 예, 보온판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딱 꼈어요. 이렇게 해주는 내부 포장을 우리는 무슨 보온이라고 그래요? 밀폐 보온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아무것도 안 돼도 되는 거죠. 보온판을 완전히 가장자리, 샤시 털 그거로다가 마감되어 있는 것으로 꽉 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내부 포장해낸 것이 밀폐 보온이라면 이거를 개선한 게 뭐예요? 환기 보온입니다. 요거를 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한 것, 그게 바로 환기 보온입니다. 환기 보온하는 방법은
예, 이 방법하고는 또 다릅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자,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지울 거예요. 자. 환기 보온하는 방법은 여기하고 비교되도록 여기다가 똑같이 해 놓겠습니다. 은박 보온재를 꼈잖아요. 은박 보온재를 끼고는 격리판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격리판을 끼면 은박 보온재에 착봉된 벌을 붙였을 때 은박 보온재에서 전달되는 복사열이 차단이 돼버려요. 예, 실험을 해보면. 그래서 은박 보온재의 이 위에는 소비를 붙였을 때 은박 보온재에 밀착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뭐죠? 이동강철. 이동강철. 이동강철 아시죠? 예, 색을 칠 때 쓰는 이동강철을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이동강철을 끼고 그리고 나서 소비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소비 배열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고 사양기를 대주고, 그리고 여기 보온판을 사양기 뒤에다가 완전히 밀착을 시켰잖아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싸주는 작업이었는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소비 한 장 내지는 한 장 반 정도의 공간을 띄우고 보온판을 대줘야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공간을 띄웁니다. 이렇게. 공간을 띄우고 여기에다가 보온판 있잖아요. 이렇게 보온판을 딱 갖다 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온이라고요? 환기 보온이라고 하는 효과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밀폐 보온과 환기 보온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은박 보온재를 넣고 격리판을 놨을 때는 이 은박지에 벌이 착봉이 됐을 때 전달되는 온도가 전달이 전혀 안 되고요. 오히려 따뜻한 공기를 차단하는 효과가 격리판이라서 격리판을 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동강철을 끼고 벌이 착봉된 걸 은박지에 붙도록 만들어주면 11월 달에 외기 온도가 11.7도였을 때 은박 보온재에 착봉된 벌 그 사이에다가 센서기를 놓고 온도를 재면은요 5분 만에 35도까지 올라갑니다. 10분 정도 되면은요 37도까지 올라갈 만큼 복사열이 대단합니다. 그런 실험을 저희가 했던 거예요. 하고서 실증 실험에 의해서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 거라. 그것도 제가 혼자 하면 안 되고 우리 교육생들을 현장 실습을 해서 온도를, 온습도를 체크하면서 찍은 사진이 아마 양봉협회 회원이신 분들은 양봉협회 회보에 제가 매번 기고했었던 원고를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진까지. 그래서 그리고 이 공간은 왜 해놓는 거죠? 공간이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또 실험을 해요. 이제 어떤 실험을 하냐면 벌통 안에 습기가 많아요. 벌통 안에. 그래서 소비 배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비 배열을 잘못하면 벌통 안에 습기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번과 6번이라고 하는 소비는 1번과 6번이라고 하는 소비는 100% 밀개된 소비를 배열을 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형님들 또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겨울에 완전히 100% 밀개된 소비 하나가 따뜻한 온돌방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아무리 만져도 차갑기만 한데
어떻게 따뜻한 온돌방 같은 역할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온돌방에 불 지피던 시절에 어디 나갔다 오면은 아랫목에 깔려있는 이불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방이 식었는지 아직도 따뜻했는지를 손을 집어넣고 확인했듯이 벌통 안에는 100% 밀게 된 소비 하나가 따뜻한 온돌방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벌을 키우면서 실증에 한번 실용을 해보면 차이점을 금방 느낍니다. 자, 1번 소비와 6번 소비는요, 100% 밀게 된 소비를 넣어야 돼요. 겨울에 또 실험을 해보면 꿀벌이 100% 밀게 된 소비라든가 중간쯤 있는 먹이 소비라든가 먹이가 부족한 소비가 있을 때 꿀벌은 어떤 소비의 착봉을 많이 해서 월동 들어가는 거죠? 그걸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소비에 많이 붙어요? 또 육아 소비도 산란 소비냐, 애벌레 소비냐, 봉충 소비냐를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막아서 봉개된 소비의 숫자보다, 착봉된 벌의 숫자보다 애벌레가 키우고 있는 곳의 숫자가 더 많이 착봉이 되듯이 멀동 기간에도 먹이에 따라서 착봉되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꿀벌은 먹이가 없는 소비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먹이 있는 소비 쪽으로만 뭉치면 겨울에 실패할 봉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 소비에 먹이가 없으면 가장자리에 있는 먹이는요, 한 방울도 먹지 않고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벌이 가운데로 뭉친다는 걸 알고 저한테 강의 들은 어느 농가가 가운데 먹이가 100% 막은 소비를 가운데 딱 놓고 가장자리에 먹이가 부족한 소비로 배열을 했더니 벌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네, 두 군데로 논아지잖아요. 절대로 한 군데로 안 가요. 한쪽으로는 여왕벌이 있고 한쪽엔 여왕벌이 없는 양쪽으로 봉구가 형성돼서 월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소비는 먹이가 가장 많은 소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배열이 가장자리 소비일수록 100% 밀랍으로 완숙된 그런 먹이로 배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2번 소비와 5번 소비죠. 여기에서 2번 소비와 5번 소비는 적어도 70% 막은 소비여야 돼요. 70%. 100%라고 하는 것은 소비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100% 막았다고 하는 기준이고요. 70%는 여기까지 막은 거잖아요. 밑에는 먹이가 채워졌더라도 뚜껑을 안 닫은 거예요. 네? 이런 기준이고 50% 막았다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위에서 완전히 막았는데 밑에는 막지 않는 먹이가 있거나 비어 있더라도 그냥 50%를 인정하는 겁니다. 밀게 되는 조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50%냐 70%냐를 기준 잡는 거죠. 자, 그러면 가운데 소비는 뭐가 남았죠? 3번 소비와 4번 소비만 남았잖아요. 자, 3번 소비와 4번 소비는 몇 프로예요? 50%를 50% 밀게 된 소비인데 얼마만큼? 이만큼 먹이가 없다. 괜찮습니다. 50%는 완전히 밀게 된 조건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소비로만 배열을 해서 월동이 들어가면 내년 봄에 벌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봄벌 깨우기 전에 뭐를 찾는 거예요? 봄벌 깨우기 전에 뚜껑을 열어서 개포를 열었더니 주인을 쏘려고 달려들더라 하는 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것도 외기 온도가 영하
4도씨 정도 됐을 때 추우면 나르지 말아야 되는 벌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고 개포를 살짝 열었더니 주인을 쏠려고 달려들더라. 그러면 그런 벌은 어떤 거예요? 15일에서 20일이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입니다. 그런 걸 찾아내야 되고요. 또 20일에서 내가 오늘 내검한 날짜로부터 20일에서 25일이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을 찾아내는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만 하면 월동기간에 특별한 이러한 방법으로 월동을 내서 먹이가 충분히 저장된 벌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간에 그 벌을 살리기만 하면 단 한 통도 죽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어지는 설명을 제가 드릴 거고요. 자, 이 공간은 무슨 공간인지를 또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100%가 아닌 가장자리의 70% 막은 소비이거나 가장자리 소비가 50%밖에 안 막은 먹이 소비로 소비 배열을 잘못하게 되면 벌은 어느 소비부터 산란하는 거예요? 어느 소비부터 산란해요? 가운데 소비부터 산란하는 거잖아요. 월동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또 하겠지만 가운데 소비에 산란을 하면서 육아 영역에 확보되는 온도와 가장자리 온도의 편차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결로 현상이잖아요. 그 결로 현상이 대단하게 나타납니다. 가장자리에 완전히 밀게 되지 않은 소비에서는. 그런데 당연히 결로 현상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가장자리 소비에 100% 밀게 된 소비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뜻한 온돌방 같은 역할이 결로로 인해서 생기는 습기를 가장자리 100% 막은 밀개 소비가 그 습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흡수를 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습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실험을 해요. 자, 위에 부분은 제가 다 지우겠습니다. 벌통 내부에 습기가 생겼어요. 벌통 내부에 습기가 생겼는데 꿀벌이 그 습기를 없애기 위한 작업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해요? 벌통 안에 습기가 많으면 그대로 두질 않아요. 벌들이 분명히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작업하죠? 첫 번째는 선풍 작업을 하는 거죠. 날개짓을 해서 벌통 안에 있는 습기를 몰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선풍 작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뭘 할 것 같아요? 벌들이 나가서 뱃속에 저장되어 있는 배설물을 버리는 작업 그 자체도 습기를 없애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배설물 버리는 작업이 뭐예요? 탈분 작업. 탈분 작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를 해요? 탈분하고 들어온 벌이라도 날씨가 따뜻하면 나가서 자기 몸을 말리고 들어오는 작업이 벌통 안에 습기가 많은 벌이 활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습기가 많으면 벌통 안에 있는 벌은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나갔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반복된 활동 속에서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을 건조시키는 작업을 한대요. 그런데 엄청나게 추운 계절에 겨울에 선풍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탈분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와서 날씨가 따뜻하면 나와서 몸을 말리고 들어가는 몸을 건조시키는 작업이 온도가 그나마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 작업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탈분 작업은 못하더라도 몸을 건조시키는 작업은 못하더라도 안에서 서서히 선풍 작업을 해서 그 습기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이 공간으로 보내요. 사양기 뒤에 소비 한 장과 한 장 반 사이에 보온판을 껴놓으면요, 안에서 육아가 되는 기간에 그 뒤에 보온판 합판을 보면 합판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양기 뒤에 보온판을 껴놓은 벌은 이 밑에 소비 밑에가 흥건히 젖어 있는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고, 바닥에 흥건히 젖어 있는 그 벌통은 엄청난 벌이 수백 마리가 바닥에 떨어져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육아 영역이 형성되는 공간에 습도를 조절해주는 환기 보온이라는 영역으로 꿀벌이 영역이 점점 넓게 확보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가 언제 여기 강철을 갖다 끼는 자리에 격리판을 끼는 자리가 있어요. 끼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월동난 벌과 새로 태어나는 벌이 적어도 60% 정도 세대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 이상이 되면 은박지를 슬슬 갈궈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격리판을 껴도요, 전혀 새끼 키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동난 벌과 새로 태어나는 벌이 60% 세대 교체되는 기간이 되면 격리판을 그 자리에 끼우고 소비 배열을 해도 지장이 없다는 것. 또 한 가지는 격리판을 낀 봉군과 격리판을 끼지 않은 봉군의 차이점은, 반드시 이 안에 여기서부터 산란을 했는데 여기까지 산란했잖아요. 여기는 산란을 안 해요. 격리판 낀 자리는. 근데 묘하게 여기서 산란하고 여기서 산란했던 게 은박 보온재와 같이 접목되어 있는 자리에 산란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격리판 낀 자리는 산란을 굉장히 늦게 나가요. 그래서 산란 속도 자체가 적어도 일주일 10일 이상 늦다고 하는 것, 따뜻한 온도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환기 보온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대 교체가 되고 나면은 그 자리에 격리판을 끼우고 이거를 밀어서 압축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왜? 나가서 뭐를 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탈분도 하고 환기를, 습기를 없애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제 C타입을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월동 기간에 이제는 B타입까지는 이해가 좀 되셔요? 그러면 C타입,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C타입은 늦게 할지라도 앞으로는 A타입으로 월동을 준비하는 사양 관리는 해서는 안 되는 기간으로, 이미 이상기후와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일찍 월동 먹이를 마무리해서 포장을 했더라도 나와서 움직이는 벌이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키우고 먹이 소비로 배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먹이 소비는 언제 준비한다 그랬죠? 먹이 소비는 언제 준비해야 돼? 여름에 개상에다가. 먹이 소비 한 장이 얼마예요 그럼? 100% 막은 거 얼마면 거래가 되겠어요? 100% 막은 거 10,000원에 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얼마예요? 사양벌꿀 한 드럼, 두 드럼, 100드럼 이렇게 생산해는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 사모님들이 차라리 월동 먹이 생산하면은요, 그게 짭짤한 수입이 됩니다. 한 장에 100% 밀게 된 소비가 한 장에 2만 원 이상 거래됩니다. 개상 100개 가지고 있는 농가가 10장씩 100통이면 몇 장이 생산돼요?
천장. 천장이 한 장에 2만 원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 사양벌꿀은 설탕물을 주어서 생산되는 사양꿀일지라도 항생제가 잔류가 되거나 응애 약품에 대한 잔류가 되면은 유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밀개 소비는 벌이 시원찮아서 영양제도 줄 수 있고 항생제도 줄 수 있고 면역 증강제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진디약을 아미트라제 성분을 줄 수도 있고 쿠마포스 성분이고 여러 가지를 썼어요. 로얄젤리 생산하는 분들이 개미산 30% 가지고 계속 유지해가면서 로얄젤리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시응애는 잡힐 수 있어도 바로와 응애가 안 잡히니까 또한 나중에 벌이 망가지는 현상이 생기듯이 먹이 소비 생산하는 데는 그러한 제약이 없더라. 그래서 도전을 해봐야죠. 도전을. 50통 가지고 있는 분이 만약에 500장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한 통의 계상으로 먹이 소비 100%짜리, 70%짜리, 50%짜리는 무조건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몇 프로짜리가 있어야 돼요? 30%짜리까지. 가격의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그걸 생산해 놓으면 소득 기반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교육받으신 분이 80명이다. 그러면 제가 이런 거 먹이 소비 생산해야 됩니다. 여름에 먹이 소비 생산하면 뭐가 장점이 있어요? 먹이 소비 생산하는 그 기간 동안에 밑에서 육아되는 벌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먹이 안 주고 좋은 벌 관리하는 그 패턴보다는 먹이를 주어가면서 위에서는 먹이 소비 생산하고 밑에서는 육아가 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줘도 먹이 소비 생산하고 벌은 더 강분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아마 80명 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80명이 다 하면 좋은데 생각보다도 10%면 8분이잖아요. 8분. 8분 따라 하기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8분이 한다면 8분 예외에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8분이 생산한 거 팔리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밀게 된 소비는 설탕값이 올라서 2만 원, 더 받아도 돼요. 더 받아도. 근데 2만 원은 기준으로 그렇게 유통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